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다 가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6.25 한국 전쟁은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든 참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한반도를 갈라놓은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가족들과 한순간에 연락이 끊긴 분들도 많지요. 누군가는 남편을, 또 누군가는 아내를, 누군가는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수십 년을 기다리는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결코 빛바랄 수가 없겠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70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온 이산 가족들. 자,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은이 노래합니다. 언젠가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6월 25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날인데요. 벌써 75년이나 됐네요. 네, 그렇죠. 네. 벌써 두 세대 그렇죠. 하고도 더 지난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대만 해도 물론 뭐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요즘 세대는 어떨까요? 그래서 뭐 역사를 통해서 네. 뭐 6.25 전쟁, 뭐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워낙 뭐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하다 그럴까요? 어쨌든 네, 잘 알려져 비극적인 있는 전쟁이었기 비극적인, 때문에 네. 뭐 알리라 생각하지만은 좀 이렇게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고 그렇죠. 좀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네, 워낙 세월이 많이 네.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산 가족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런 6.25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날만 되면은 좀 네. 우리가 차분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수연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되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죠. 네, 우리 동포들은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들 알고 계실까요? 글쎄 우리 남한만큼 많이는 잘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이제 항미 원조 전쟁이도 이렇게 알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중국 측에서도 항미 원조 전쟁을 상당히 비중이 있게 네.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뭐 좀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6.25 한국 전쟁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쭉 보니까 그때만 해도 남북 합쳐서 그러니까 이산가족이랄까요? 어쨌든 이렇게 사상자도 생기고 실종자도 생기고 네. 이렇게 뭐 300만 이상 뭐 이렇게 뭐 됐다고 그러니까요. 적지 않고 또 그게 기간도 한 3년 이상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봤는데 이건 한 10년 전에 국사 역사 편찬소 거기서 한 통계인데 6.25 전쟁 동안 국군이 사망한 사람들이 한 13만 7천 명. 네. 그리고 뭐 부상자, 포로 이렇게 하면 한 50만 뭐 이렇게 이상이 예. 되고요. 뭐 경찰도 있었고 북한은 한 52만이 사망했고 또 뭐 실종자 포로 하면은 한 70만 가까이. 네. 너무 그때는 뭐 우리 남북 간의 뭐 전쟁뿐만 아니라 뭐 유엔군도 참전했잖아요. 그렇죠. 네. 유엔군 사망자도 전체 한 3만 7천여 명. 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 또 중공군이라고 하죠. 네네. 그분들도 뭐 중공군도 한 14만 8천 명이 이제 사망한 걸로 나왔고 부상자가 네. 79만 8천. 그 중공군이 그때 한 240만 정도가 참전을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네. 많이 참전을 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상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또 네네. 있었다. 근데 뭐 거기 중공군 속에는 사실 좀 우리 동포분들이 좀 시시하고 또 저기 사실 우리 조선족 분들도 좀 계시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6.25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중국에 있는 또 동포와야 또 네.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네. 라는 코너를 마지막에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족들을 찾는 사연을 저희가 들어보면은 정말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이 아픈지, 네. 예. 아마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인가요? 한번 KBS 여기 홀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네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할 때요. 네. 우리 국내적으로 네. 크게 저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KBS 이 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가족을 찾는 네. 그런 피켓 들고 썼던 거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견학차 이렇게 와서 네. 보고 아유, 이런 피부로 많이 현실을 느끼셨겠네요. 느껴라. 예, 그랬죠. 네. 예. 근데 가족들하고 헤어지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아직도 생사조차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 이 평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남은 이상 가족들도 워낙 연세가 높으셔서 정말 그 전에 좀 생사 확인이나 편지 왕래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모두 다 갖고 계시는데, 참 그거 좀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이 전쟁의 비극적인 게 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우리는 거제도에 보면은 포로소용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는 북한군, 뭐 중공군에서 포로소용소에 있던 사람 한 17만 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도 일본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군이 북한에 의해서 또 중공에 의해서 포로돼서 이렇게 된 사람이 뭐 우리 쪽에서는 한 8만 명 이렇게 된다. 네. 그런데 중국 쪽이나 그쪽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사람은 한 8천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막 큰 수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그 당시에 정말 이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실종 상태가 많이 있고 그걸 모르고 아직 안 밝혀진 상태에서 정말 가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정말 항상 이맘때 되면 전쟁은 진짜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참 실감하는 때 그러게요. 아닙니까? 근데 전쟁은 예.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만 요즘 뭐 전쟁이 계속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네. 또 계속 전쟁이 지금 몇 년이야? 한 3년째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또 우리가 집체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 네. 한국으로 피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중동이나 여기서도 계속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이 한반도가 사실 휴전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 또 어떤 일이 더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 네.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현영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고난의 연대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합니다. 모두들 고난의 연대라 하면은 6.25 전쟁 이후 허리띠 졸라매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시대를 생각하겠지만 요즘 50대는 평화 시대의 때 아닌 고난의 연대를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불황에 수출길도 내수도 다 막혀버리고 치솟는 물가에 외식은 엄두도 못 내고 마트 가기도 무서워진다. 백화점 가본 지는 아득히 먼 옛날이고 식당에 가본 지도 한참은 된 것 같다. 가뜩이나 엷어진 지갑에 달마다 날아오는 고지서 보기도 두렵다. 자고 나면 무엇이나 다 오르는 세월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도
월급날만 되면 빠져나가는 공과금과 알림소리에 일할 기운마저 없어진다. 5분 동안만 좋다가 말았다가 아는 왜 해야 할까? 그나마 일자리라도 많았으면 몰라도 전 사회가 불경기이다 보니 일을 할 만한 자리도 없다. 어쩌다가 올라오는 채용 공고에 무더기로 지원자가 몰리는데 그것마저도 채용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50대는 끼일 자리도 없다. 죄다 30대, 40대를 모집하다 보니 50대는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봐도 면접 문턱까지 가보지도 못한다. 공공근로나 사회복지 같은 단기 일자리는 60대를 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거기도 못 낀다. 20대, 30대는 그나마 젊고 건강하니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고 60대부터는 노인복지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주어지지만 50대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다. 지금 50대라 하면 아래로는 자립할 수 없는 자식들도 있고 위로는 고령의 부모님들까지 모셔야 하니 위도 못 바라보고 아래도 바라볼 수 없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어린 자식들과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르는 채 할 수도 없다. 일자리라도 많으면 그런대로 내 몸뚱아리 하나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뛰어볼 수도 있겠구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돈 벌어 구멍을 벗어날 수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배고파 우는 아이 젖 달라고 보채는데 젖 안 나오는 엄마 심정이라고나 할까. 하루빨리 세계 경제가 안정되어 수출도 내수도 살아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바랄 뿐이다. 부자가 되어 호의호식하겠다는 생각은 버린 지가 오래됐고 오로지 한 달 일해서 한 달 먹고 살 수만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돈이라도 모아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그 이하도 더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탓만 할 일도 아니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겠는데 일할 때는 없고 한숨만 나온다.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될 날이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본다. 오늘의 해가 지면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듯이 언젠가는 허리 펴고 환한 웃음을 지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계신 현영찬 씨, 고난의 연대라는 글 보내오셨는데 50대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50대면 본인이 겪은 경험을 위주로 쭉 글을 써주셨는데 같은 연배로 좀 공감이 되시죠? 100% 공감이 갑니다. 예. 50대들 물론 저는 50대는 잘 나가시는 분들은 잘 나가죠. 왜? 어디면 하여튼 사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들을 하시니까. 네. 그러나 뭐 그런 분들이 뭐 소수이고 사실 우리 현영찬 씨처럼 이렇게 자식 걱정, 부모님 또 복양하는 거 그렇죠. 걱정하면서 네. 사는 사람들이 나는 그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막 그럴 나이 아닙니까? 이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버는 돈이라야 한계가 있고 네. 들어가는 돈은 계속 더 많아지고 네. 벌어도 모자라는 게 늘 현실이고. 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소리 듣고 5분 동안만 좋았다 말아지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아주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가족 봉양하고 자식들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평생 허리가 휘게 일하는 게 어쩌면 네.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가 네. 싶어서 예 50대 분들에게 진짜 박수라도 좀 더 많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용기를 좀 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중국 동포분들 그러니까 60대 후반 70대 되신 분들이 네. 거의 40대 50대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드신 거야. 우리 현현찬 씨도 좀 이때 좀 해서 조금이라도 많지는 않지만 노후에도 좀 이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노후 자금도 마련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게
그러니까 젊어서 무슨 사시다 오시다 한잔 할 때 왔지만은 그때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지 가정 그렇죠. 저기 해야 되지 하니까 중국의 부모님도 돈도 네. 못 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노후를 준비할 그런 거를 모으지 못하신 분이에요. 대비를 못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 한국에는 뭐 계속 살아야 될 입장인데 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동포 사회가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한숨을 좀 쉬시는 분들이 적지 네, 않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포 사회가 또 함께 또 고민해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이렇게 일자리도 좀 네. 많이 없는 데다 물가는 또 치솟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께 네. 좀 용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용기를 드려야 될까요? 네. 우리가 어쨌든 뭐랄까요? 이 한국 사회 이제 새로운 좀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좀 굽이 살펴 주셔가지고 예? 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경제 좀 살리고 민생도 아끼고 또 한국에 가서 열심히 사는 이제 동포들의 마음도 좀 위로도 해드리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런 되지 바람을 않겠는가. 가지고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또 일자리도 더 생겨나고 네. 사회적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현영찬 씨를 비롯해서 50대 특히 60대 분들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효가 노래합니다. 산호라면. 네,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김위림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떠돌이 강아지라는 글인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영어 학원에 갔다 오다가 거리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다. 버려진 떠돌이 강아지가 아니라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인 것 같았다. 쪼그리고 앉아서 자세히 보니 아기 푸들이었는데 추워서인지 아니면 무서워서인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직 털도 꼬불꼬불하지 않은 아기 애완견이었다. 가방 안에 먹다 남은 간식이라도 있으면 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다. 마침 강아지 사료가 한 줌 되게 있었다. 나는 물티슈도 4장 빼가지고 달려나왔다. 아기 푸들은 배가 고파서인지 내가 주는 사료를 얄금얄금 먹었다. 나는 물티슈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더러워진 발바닥도 닦아주었다. 그리고 애완견을 안고 집으로 갔다. 엄마, 우리 이 아기 푸들 키워요. 네, 엄마. 안 돼. 애기처럼 씻고 먹이면서 키워야 하는데 엄마는 매일 바빠서 못해. 엄마의 태도가 견결해서 나는 푸들을 안고 서 있기만 했다. 푸들도 놀랐는지 달달달 몸을 떨었다. 나와 강아지를 번갈아 보시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집은 애완견 키우는데 환경이 안 좋아. 집안에 애완견 가게로 데려가는 게 어떻겠니? 거기에는 전문적인 동물 의사도 있고 하니까 더 잘 키워줄 거야. 나는 할 수 없이 동의를 했다. 나와 엄마는 애완견 가게로 가서 아기 푸들을 맡겼다. 가게 주인도 아기 푸들이 귀여워서인지 받아주었다. 그 후부터 나는 매일 아기 푸들을 보러 애완견 가게에 들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이제 내가 너 데리러 올게. 네, 얼마나 사실 키우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 일이 이게 애기 하나 키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용 네. 많이 들어가죠. 비용도 그렇고 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요, 지금. 그리고 혼자 두기도 그렇고 예. 아유, 우리 편지를 보낸 김유림 학생 마음이 참 따뜻해요. 이렇게 혼자 있는 강아지 덥석 데리고 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김민호 어머니가 진짜 천사 같아요. 근데 엄마도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저렇게 좋아서 키우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망설이시다가 애완견
가게에 갖다 맡기자라고 하셨는데 엄마의 마음도 아마 반반이지 않았을까. 근데 뭐 딸이 데리고 왔다 가지만 결국은 엄마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것도 다 씻겨주고 녹여주고 막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좀 냉철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마음은 알겠지만은 또 우리 집안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옆에 전문 동물 가게로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동포들 중에는 이렇게 네. 애완견 함께 생활하는 많죠? 동포들 예, 많으시죠? 네, 애완견 예.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애완견 키우되면 꼭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식당, 대중식당 갈 때나 뭐 공원 갈 때나 제가 보면 참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함께 생활하다 그러니까 보면 한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생각을 하니까. 네. 예. 아유, 키울 자신이 없을 때는 정말 처음부터 안 키우는 게 답이에요. 이러다 어쩌다 진짜 버려지는 애완견들도 네. 많거든요. 예. 자, 오늘 김영필 대표님과 김일임 학생이 보내온 떠돌이 강아지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동포분들이 그래 식구처럼 키우는 게 좋아 아니야 애정적이 안 키워야 돼 하고 의견들 많이 많이 얘기하실 것 있겠죠. 같아요. 네. 예. 자, 김위림 학생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